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에 둘러싸고 있던 규제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 금융 서비스와 우리 금융 상품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은행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마트도 그렇지만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 지점을 많이 폐쇄하고 있죠. 코로나가 가져다 준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을 누가 메꾸고 있을까요? 바로 핀테크 기업들이 메꾸고 있죠. 일종의 비대면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은행과 카드를 포함해 이 금융 기업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핀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금융 서비스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기반의 금융기관들은 어떤 변화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용 관련된 부분,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핀테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중국의 핀테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에 있는 거지조차 QR코드를 기반으로, 즉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구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럼 알리페이는 어떤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자, 알리페이를 이렇게 실행하면 의외로 한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나 네이버페이를 많이 이용하지만 알리페이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금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11번가나 쿠팡 앱을 실행하고 거기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후단에 있고 쇼핑을 거기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죠. 그런데 반대로 알리페이는 알리페이 앱에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택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별도의 택시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페이에서 택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반사죠. 왜? 더 편리하니까 그렇게 알리페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결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다양한 금융 상품부터 시작해서 보험, 더 나아가선 재테크, 투자, 대출,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죠.
알리페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소비했는지 그리고 가계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구서, 포인트, 멤버십 관리가 가능하죠.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이 머천트, 즉 점주도, 가게 주인도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한 대금을 확인하고 우리 매장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제 내역과 단골 관리와 흔히 말하는 CRM 툴, 즉 마케팅 툴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알리페이는 재미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제공됩니다.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내가 친환경, 즉 자전거를 타고 일반 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색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와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면서 알리페이의 사용성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도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토스죠. 토스는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핀테크 서비스 중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아요. 즉, 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기능이 제공되느냐? 첫 시작은 간단했습니다. 송금 기능. A가 B에게 간편 송금을 할 때 토스라는 앱을 이용해서 송금했죠. 사실 송금은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에서도 다 제공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왜 토스의 송금 기능이 더 주목을 받았을까요?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이죠. 전화번호만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복사만 하면, 카카오톡에서 복사만 누르면 바로 토스를 실행을 할 때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돼서 그 계좌번호를 인증하고 더 나아가서 간단한 훨씬 빠른 속도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토스가 제공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보다 송금 기능을 토스에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송금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기능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더치페이, 즉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 나눠내잖아요. n분의 1로.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낼 때도 토스에서 더치페이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상 속에서의 금융 서비스를 기존에 제공되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그리고 트래픽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토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은 종류가 정말 방대해요. 보험 상품에 대한 검색, 더 나아가서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한 탐색, 그리고 내 은행 계좌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확인하고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이거니와 다양한 형태의 포인트와 청구서 관리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예전에 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과 관련된 모든 토탈 서비스를 토스 하나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송금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토탈 금융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이 그 기능만 사용했다는 거에 비하면 토스는 계속 꾸준하게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페이의 실행 화면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 기능들은 추가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앱이죠. 하지만 간편 결제 기능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인 경우에는 포인트 관리나 멤버십 관리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트 할인을 받을 때도 상당히 유용하죠. 물론 온라인에 있는 CGV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에서 예약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할 때도 카카페이를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간편 결제 그 기능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앞서 토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를 결제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고 검색하고 금융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결제를 하기 전과 결제를 한 이후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제를 할 때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매장이 혹시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나? 포인트 적립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 혹은 혜택을 더 받을 것은 없나? 이런 게 궁금하고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때 카카오페이는 자동으로 그 매장에서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포인트나 멤버십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적립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결제한 이후에 가장 큰 우리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가계부 관리죠.
그런 가계부와 관련된 관리 기능도 카카오페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내 영수증 내역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검색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각종 공과금 또 청구서 관리 이런 것들을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스에 이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도 핀테크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한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